목욕, 일상의 작은 습관이 때로는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분들이 단순한 목욕 중 사고로 병원을 찾고 그중 상당수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88세 할머니는 목욕 후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 90세 할아버지는 뜨거운 목욕 중 심장마비, 92세 할머니는 목욕 후 저체온증으로 응급실 이송. 이 모든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목욕은 단순한 청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위험이 도사리는 일상의 도전입니다. 미끄러운 바닥,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변화, 약해진 균형 감각,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충격적이게도 많은 가족들이 이런 위험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 20분 만에 노인 목욕의 모든 위험 요소와 이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목욕 안전 체크리스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 특별 교육 영상을 통해 단 몇 가지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나 집에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본격적인 내용 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노인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며 겪었던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노인 목욕의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된 이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특히 노인 환자분들의 목욕 관련 사고는 언제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고가 적절한 지식과 예방만으로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노인분들이 단순한 목욕 중 사고로 병원을 찾고 그중 상당수는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특히 욕실에서의 낙상은 노인분들에게 큰 위험입니다.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저하, 균형 감각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8세 이모 할머니의 사례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셨고 혼자서도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지셨고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항상 조심했는데 그날따라 조금 서두르다가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혼자 장도 보시고 손주들도 돌보시던 활기찬 분이셨는데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단 몇 초의 사고가 평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투자로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환자 가족분들께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 다른 위험은 뜨거운 목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90세방 할아버지의 사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시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계속 들어주세요.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90세 박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방 할아버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으로 매우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시고 규칙적인 식사와 목욕을 하셨죠. 특히 할아버지는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군대에서부터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어. 찬물은 절대 안 돼. 뜨거운 물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생각했거든. 할아버지의 이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도 미처 심각하게 경고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살던 며느리가 평소보다 목욕 시간이 길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욕실문을 열어보았고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신속하게 도착해 응급처치를 했고 할아버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한동안 중환자실에 계셨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뜨거운 목욕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심혈관계가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급격한 변화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버지께 매일 뜨거운 목욕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군인 출신이라 자기 방식을 고집하셨거든요. 방 할아버지의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모든 노인 환자분들께 적정 온도 38도에서 40도의 목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 시간도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않도록, 특히 고령의 노인분들은 가족이 근처에 있을 때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 할아버지의 사례 이후 저는 노인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목욕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한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욕실 문을 잠그지 않기, 일정 시간 이상 목욕 시간이 지연되면 확인하기, 응급 상황 시 대처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우리 부모님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보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는 것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92세 할머니의 저체온증 사례를 통해 목욕 후 체온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 정보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계속 들어주세요. 노인의 체온 관리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욕 후 체온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 이 점을 간과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92세 박모 할머니 사례를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방 할머니는 독립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자녀들의 도움 없이도 혼자 생활하는 것을 고집하셨습니다. 건강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인지 기능도 또렷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직 젊었을 때처럼 목욕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만 제 몸은 제가 잘 알아요. 방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는 평소처럼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목욕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충분히 몸을 말리지 않은 채 차가운 방으로 나오셨고 그대로 잠이 드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할머니의 체온은 34.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체온증에 빠진 것입니다. 즉시 119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노인의 저체온증은 회복이 느리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요. 당시 응급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회복하셨지만 이후 폐렴까지 앓으셨고 결국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셨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그토록 원하셨던 분이 이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는 노인 목욕 후 체온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은 물기가 오래 남아 체온을 빼앗기 쉬우므로 헤어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따뜻한 옷을 충분히 입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는 방 온도도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노인들에게는 2325도의 실내 온도가 적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매일 목욕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김모 할머니의 심각한 피부 감염 사례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특히 노인 피부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결은 건강의 기본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돌보는 가족들은 매일 목욕을 시키는 것이 좋은 케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의 경우 매일 목욕은 피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78세 김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청결에 매우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딸은 어머니를 위해 매일 목욕을 도와드렸습니다. 엄마가 깨끗하게 지내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요. 특히 요실금이 있으셔서 더 자주 씻겨드렸어요. 그러나 몇 달 후 김 할머니는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조함으로 생각하고 로션을 발랐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김 할머니의 피부는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되어 있었고 일부 부위에는 이미 감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깨끗이 씻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 질문에 저는 노인의 피부 특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피지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매일 비누로 씻는 것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인 피지를 더 빠르게 제거하고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김 할머니의 목욕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목욕 대신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목욕하도록 했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며 약산성 클렌저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자극이 적은 보습제를 규칙적으로 바르도록 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만 씻는 게 찝찝했어요. 그런데 피부가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가려움증도 많이 줄었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되었어요. 한 달 후 김 할머니의 피부는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건조함과 가려움증이 크게 줄었고 피부 감염도 치료되었습니다. 이제 김 할머니와 딸은 모두 노인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피부 관리의 핵심은 과도한 청결이 아닌 적절한 보습입니다. 2, 3일에 한 번의 목욕, 미지근한 물 사용, 약산성 클렌저, 그리고 목욕 후 즉시 보습제 사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욕 횟수를 더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은 매일 목욕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그 생각이 바뀌셨길 바랍니다. 다음은 과도한 청결의 또 다른 위험성, 면역력 약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세 정모 할머니의 반복되는 감염 사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이 정보는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 분들을 돌보시는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청결이 항상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인에게 있어 과도한 청결은 오히려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는 83세 정모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이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 할머니는 평생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중요시하셨습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청결에 더욱 집착하게 되셨습니다. 매일 전신을 항균 비누로 씻고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텔레비전에서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항상 깨끗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매년 겨울마다 피부 감염과 상기도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청결에 그토록 신경 쓰시는데 오히려 감염이 잦았던 것입니다. 정 할머니, 우리 피부에는 좋은 세균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런 좋은 세균들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매일 항균 비누로 씻으면 이런 좋은 세균까지 모두 제거되어 버립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군은 우리 면역 체계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이런 피부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더욱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할머니의 목욕 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목욕 횟수를 주 23회로 줄이고 항균 비누 대신 순한 천연 비누를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피부의 모든 부위를 매번 비누로 씻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특정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매일 씻지 않으면 불안해하셨어요. 하지만 점차 적응하셨고 놀랍게도 감염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정할머니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겨울 할머니는 단 한 번의 감염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피부도 훨씬 건강해졌고 면역력도 강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덜 씻는 게 더 건강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제 손주들에게도 너무 깨끗하게 지내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노인 목욕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목욕 습관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특별히 준비한 노인 안전 목욕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삶이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노인 목욕과 관련된 여러 위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목욕 습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의 경우 피부가 건조하고 자연 보호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매일 목욕하는 것보다 주 2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물 온도는 38에서 40 정도로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혈압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욕실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 등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작은 투자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목욕 후 체온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목욕 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고 특히 머리카락은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옷을 충분히 입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적절한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강한 비누나 항균 비누보다는 약산성 클렌저나 순한 천연 비누를 사용하세요.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관찰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노인이 혼자 목욕하지 않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목욕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78세 박모 할아버지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저희의 조언을 따라 목욕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이고 적정 온도의 물을 사용하며 욕실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목욕 후 체온 관리와 피부 보습에도 신경 쓰셨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피부도 덜 가렵고 몸도 더 편안해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다는 안심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목욕 습관은 작은 변화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식이 소중한 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어떤 목욕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달라진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